내가 뼈를 수술해보면 될 줄 알았다. 좀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야지만 해결을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쏙 들어가는 형태로 충분히 만들 수가 있죠. 원장님, V리프트는요, 뼈를 건드리지 않고 해결하는 수술이잖아요.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뼈 모양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정말 아예 영향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항상 수술이라는 건 어느 정도의 한계를 좀 뛰어넘으려고 결정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너무 그렇게 뼈의 한계에 대해서 또 지나치게 걱정하시거나 또 반대로 너무 과신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특히나 첫 수술하시는 케이스이시거나 양악이나 아니면 혹은 윤곽을 하셨던 분들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더 많은 고민과 이제 플랜들이 필요하죠. 당연히 있죠. 근데 내가 양악도 하고 윤곽도 하고 혹은 두 가지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외곽선이나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분이 사실은 훨씬 더 많으시죠. 근데 대부분 그럴 때 보면 이제 다 원인은 이제 연부 조직이죠. 뭐 피부 톤, 그 다음에 근육 사이즈, 그리고 뼈가 또 미세하게 비대칭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들을 외부에서 어느 정도 대칭도 맞춰주고 모양적인 변화를 꾀하는 경우가 사실은 훨씬 더 많죠. 환자분들께서 정확하게 이제 처음 상담 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뼈를 수술해보면 될 줄 알았다. 뭘 해봐도 안 됐고 이걸로 될까? 라고 하면서 반신반의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계시죠. 원장님께서 주로 V리프트 얘기하실 때 제일 많이 하시는 게 고정이라는 표현이잖아요. 네. 이 고정이라는 거는 실제로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고정이 되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데요. 우선은 뼈가 뼈 자체만 있는 게 아니고 뼈를 둘러싸고 있는 막들도 있고요. 근육도 근육을 싸고 있는 막들이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조직들을 쉽게 말하면 서로 가장 가깝게 결합시켜 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런 전체적인 결합을 하고 그리고 얼굴에서 보면 가장 단단한 조직들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단한 조직들에 최종적으로 고정을 해주는 게 중요해서 제가 항상 그렇게 고정하는 걸 많이 강조하는 편입니다. 모든 환자분들이 얼굴의 형태가 다 다르고 뼈의 위치가 다르고 그리고 고정점의 위치도 그래서 다 다르게 되죠. 어느 정도 이제 위치가 좀 정해져는 있지만 어떤 분은 조금 귀 뒤쪽, 어떤 분은 약간 귀 앞쪽, 어떤 분은 바로 귓볼 옆쪽 이런 것처럼 모든 환자분들이 사실은 세세하게 따지다 보면 다 다르시다 그렇게 생각 저는 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 윤곽 수술 후에 턱 밑샘 근처 조직들이 이중턱 쪽에 쏠린다고 하셨는데 이건 되돌리는 게 가능한가요? 뼈대가 있고 그러니까 주로 하악이죠. 뼈대가 있고 그걸 이제 둘러싸고 있는 근육들이 있는데 하악에서 아래쪽 그러니까 목 쪽이죠. 내려올수록 그 아래쪽에 있는 여러 가지 근육 그리고 또 샘들 그리고 혈관들까지 여러 가지들이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데 당연히 뼈의 위치가 좀 변경이 되거나 혹은 근육의 힘이 떨어지게 되면 이러한 조직들이 바깥쪽으로 좀 튀어나오려고 하는 경향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는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걸 옆으로 당기거나 위로 당기는 게 아니라 뼈의 아래쪽으로 밀어 넣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뼈 형태에서 근육이 이렇게 싸고 들어갈 수 있게 되는 형태가 되면 가장 안정적이고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속뼈의 모양이 크게 문제가 없을 때는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는 형태로 충분히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예를 들어 이쪽 턱의 앞쪽 길이가 짧으신 경우 혹은 설골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너무 아래쪽에 있을 때는 호흡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90도 이상은 고정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아무래도 90도밖에 고정이 안 되니까 한 120도 정도 고정이 돼야지만 나오는 모양을 생각했었을 때는 조금 아쉬우실 수는 있죠. 앞쪽에 너무 짧다고 생각이 드시는 그런 분들 혹은 우리가 이제 설골이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아래쪽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호흡이나 식사를 하실 때 근육의 움직임들이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느 정도 좀 선명함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정도의 모양들이 있어서 모든 개개인마다 수술 방법, 위치들이 그래서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설명드립니다. 그 이중턱을 단순 질환 문제가 아니라 좀
아예 구조적으로 처져 있는 경우도 많다. 뭐 그런 말씀도 있던데, 네. 말했던데 네. 그거는 어떤 부분인가요? 단순히 이중턱이 이제 뭐 저처럼 턱 아래쪽에 지방이 좀 있는 분들처럼 이런 분들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크게 고민을 하실 필요가 제가 생각해도 없을 텐데, 대부분 우리 병원을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경우에 있어서는 윤곽이나 양악을 하신 경우가 훨씬 많으시고, 뭐 그렇지 않다고 하시더라도 연세가 좀 더 있으시다든지 혹은 유전적인 이유, 그러니까 턱이 너무 작으신 경우처럼 구조적인 문제 혹은 근육의 톤이라고 보통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 경우에 있어서 모양적인 투턱이라고 하죠,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단순한 뭐 지방 흡입이나 간단한 실 리프팅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서, 저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좀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해결을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단순 지방 문제인지 구조적으로 처진 건지 그렇게 만져보면 알 수 있고 그런 거 있어요.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뭐 핀지 테스트라든지, 제일 좋은 건 초음파 그냥 보는 거죠. 초음파를 보는 건데, 우리 실장님들, 특히 우리 총괄 부장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에게 꿀꺽 해보세요 한 다음에 이게 움직임이 적으면 지방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꿀꺽 했었을 때 움직임이 크면 근육 혹은 구조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설명드린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정답률이 매우 높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 셀프 테스트는 꽤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젊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관 쪽 이쪽 부분에 좀 살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건 젖살인 거죠. 이 젖살의 기준이 있는데, 예전에 이제 신문사에서 이제 인터뷰 요청해서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젖살은 아니고요. 젖살은 뭐 통증이나 뭐 이런 것들로 막 나누기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의 체형이 비만한 체형이 아니고 일반적인 체형이라든지, 우리 병원엔 대부분 엄청 마른 환자분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42kg, 45kg인데 얼굴만 이제 달덩어리 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얼굴에만 지방이 많아요, 좀 이걸 없애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턱이 너무 짧으신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조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근육들이 좀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얼굴이 전체적으로 좀 둥글둥글하게 보이시는 게 많아서, 젖살 때문에 뭐 여기만 지방이 많거나 대부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자분들이 저렇게 하고 나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주변에서 이제 윤곽한 것 같대요, 그리고 이제 양악한 것 같대요 라고 이제 해주시면 저한테 정말 최고의 찬사죠. 요즘에는 그래서 환자분들이 아픈데 웃고 있으니까 그게 되게 기분이 좋죠.